안녕하세요. 약오른 기자들의 이광수 기자입니다. 김명선 기자입니다. 네, 오늘은 새로운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죠. 오미크론 등장으로 우리나라 백신 개발사들의 대응 전략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미크론 확산세가 지금 거센데요. 이게 매일 새로운 뉴스가 나오는 상황인데 지금까지 상황 좀 짚어주시죠. 네, 이미 전 세계 모든 6개 대륙에 퍼진 상태입니다. 앞서 아프리카 보츠나와에서 지금 오미크론이 처음 발견이 됐고요. 남아공에서 이제 보고가 된 것으로 알려져 있잖아요. 지금 유럽이 10개국에서 이미 지금 오미크론이 발견이 돼 있는 상황이고, 중동에서는 이스라엘, 그리고 아시아에서는 홍콩과 일본,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감염 사례가 발표가 됐습니다. 오세아니아에서는 호주, 그리고 북미에서는 캐나다, 그리고 미국에서도 지금 감염 확진자가 지금 나온 상태고요. 프랑스령에 있는 레위니옹에서도 지금 확진자가 보고된 만큼 모든 전 세계 대륙에서 지금 오미크론 확진자가 보고가 됐다. 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이쯤에서 궁금한 점이 있는데요. 오미크론이 델타 변이보다 스파이크 단백질 돌연 변이가 2배 많죠. 그래서 뭐 감염력이 높다 아니면 기존 백신이 소용없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런 건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고 하면은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백신 여전히 유효하다. 좀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게요. 이게 좀 결국에는 좀 시각 차이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가장 많은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는 게 지금 화이자나 모더나 같은 그런 글로벌 개발사들일 텐데요. 그 화이자 대표가 지금 최근 그 월스트리트저널에서 인터뷰를 했는데, 백신 접종자 사이에서 오미크론이 더 많은 감염을 일으킬 수는 있지만 그 접종자를 심각한 질병에서 보호할 가능성은 여전히 기존 백신이 유효하다. 좀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 쪽에서도 워낙 초반에 오미크론이 발견된 만큼 좀 관련된 데이터가 좀 있는 상태인데요. 이스라엘 쪽에서도 말하기를 그 백신을 맞았을 경우 가벼운 증상만 겪었다. 좀 이렇게 말을 하면서 기존 백신이 오미크론에 효과적이다. 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반대로 모더나 쪽에서는 사실 부정적 얘기를 한 것은 사실이에요. 근데 효과가 적을 것이다. 좀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새로운 백신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를 많이 했는데, 사실 효과가 떨어지는 것은 또 제가 좀 학계나 이런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맞는 얘기라고는 해요. 근데 효과가 떨어지다는 것이 꼭 이제 기존 백신이 무의미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 중증으로 가는 것은 확실히 막아주기 때문에 기존의 백신이 사실 유효하고, 우리가 지금 많이 백신을 맞았잖아요. 그거 그렇게 무의미한 일은 아니다. 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사실 오미크론에 대한 걱정을 아예 지금 할 필요가 없다. 좀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 지금 WHO가 지금 오미크론 변이에 대한 분석을 지금 들어간 상태거든요. 수준의 지금 관련된 데이터를 발표를 하겠다. 좀 이렇게 말을 한 상태인데, 기존 백신 개발사들도 가만히 있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이게 사실 WHO가 기존 백신이 100% 효과가 있다 이렇게 말하기를 기다릴 수만 없을 것 같고, 앞으로 이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 것인지 좀 고민이 많을 것 같은데, 지금 어떻게 하고 있나요? 네, 우선 대표적으로 화이자 모더나는 이른바 100일 작전에 돌입했습니다. 화이자 백신을 공동 개발한 독일 바이오엔테크는 2주 안에 화이자 백신이 오미크론 변이에 효능이 있는지 확인하고 6주 이내에 오미크론 변이 대응 백신을 개발해서 100일 내에 출고까지 완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모더나도 변이 임상을 오미크론으로 확장을 해서 60일에서 90일 안에 오미크론 부스터샷 임상 시험을 시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내년 초에 오미크론 변이에 최적화된 백신을 대량 생산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100일 내에 출고까지 완료를 한다고요? 어떻게 그렇게 빨리 개발할 수가 있는 거죠? 네, 우선 화이자 모더나는 mRNA 백신이죠. 이 백신은 항원 유전 정보를 담은 염기 서열만 갈아 빠르게 변이용 후보물질을 도출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외에도 영국 아스트라제네카와 얀센 백신을 개발한 존슨앤존슨도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아스트라제네카와 얀센은 바이러스 벡터 백신입니다. 이 바이러스 벡터 백신도 유전자로 투여하는 방식이라 변이 백신 개발에 시간은 크게 오래 걸리지 않을 걸로 예상됩니다. 역시 해외 개발사들이 초반에도 빠르고 지금도 굉장히 빠른 것 같은데, 그러면 국내 개발사들도 가만히 있진 않을 것 같고, 지금 준비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네, 아무래도 국내 개발사들에 대한 그런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가장 단계가 앞선 게 SK 바이오사이언스 백신입니다. SK 바이오사이언스는 일단 최초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응한 GBP510 물질 임상 3상에 집중한다고 밝혔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를 대조 백신으로 삼은 만큼 이 기존 해외 백신이 오미크론 변이에도 효과를 보일 수 있을 거라 기대하면서 백신 개발 완료에 초점을 맞추고 있겠다는 겁니다. 우선 플랫폼을 하나 만들어두면 변이가 나와도 대응하기가 수월해지니까요.
이 SK 바이오사이언스 외에도 다른 기업들도 국내 지금 만들고 있는 백신에 좀 더 심혈을 기울이는 분위기입니다. 아직 최초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상용화에도 지금 성공한 기업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네, 다만 개발 중인 백신이 이미 변이 바이러스를 타깃으로 했다는 기업들도 있습니다. 제넥신과 진원생명과학이 대표적인데요. 이 두 기업은 최초 코로나 바이러스에 더해서 변이에 효과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는 항원을 추가하거나 최초 바이러스의 T세포 능력을 강화하는 항원을 추가한 방식으로 개발을 진행 중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근데 사실 국내 개발사들이 다 후발주자잖아요. 그래서 변이 바이러스가 계속해서 앞으로 계속 나올 거다. 사실 오미크론 이후에도 계속 나올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좀 다가 백신으로 승부를 보겠다. 좀 이렇게 밝힌 곳도 있는 것으로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오미크론 변이 상황에서 이 다가 백신으로 좀 어떻게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 그런 방법은 없을까요? 우선 다가 백신이라는 용어를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다가 백신 말이 어려운데 항원 수로 생각하면 쉽습니다. 항원이 여러 개인 백신을 다가 백신, 항원이 한 개인 백신을 일가 백신이라 하는 겁니다. 독감 3가, 4가 백신을 떠올리면 쉽습니다. 화이자, 모더나는 스파이크 돌기 단백질만을 항원으로 개발한 일가 백신입니다. 그런데 알파, 베타, 감마, 델타 그리고 이번에 오미크론까지 변이가 계속해서 나오면서 후발주자인 국내 기업들은 다가 백신으로 시장을 노려보겠다 이렇게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최초 바이러스에다가 다른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항원을 추가한 백신을 각각 만들어서 혼합하겠다는 겁니다. 제넥신과 진원생명과학처럼 여러 변이 바이러스의 효과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는 항원을 추가한 백신도 다가 백신이라 부르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변이가 나올 때마다 백신을 만들어서 계속 접종하는 대신에 조금 늦더라도 모든 변이에 대응할 그런 원샷 원킬 백신을 개발하겠다는 겁니다. 네, 부스터샷 접종 주기가 점점 짧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도 다가 백신 시장성에 힘을 싣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내 투자자분들은 어떤 기업들이 이 다가 백신을 잘 만들 것인지 이런 게 좀 궁금할 것 같은데 어떤 기업들 좀 봐야 되나요? 네, 우선 유바이오로직스, 랩지노믹스, SK 바이오사이언스가 다가 백신을 만드는 기업 중에 대표적입니다. 오미크론 변이 소식이 나온 후에 곧바로 취재를 해봤는데요. 우선 유바이오로직스는 비임상 단계에서 어떤 변이 항원을 추가할지를 조금 고민하는 분위기입니다. 랩지노믹스는 지난달 스파이크 단백질 델타, 베타 바이러스 항원을 탑재한 3가 백신 동물 실험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일단 계획은 내년 임상 1, 2상, 내후년 3상 진입이 목표입니다. SK 바이오사이언스는 일단 앞서 말씀드린 대로 플랫폼을 먼저 개발한 이후에 다가 백신 개발에 돌입할 수 있다 이런 가능성을 열어둔 상태입니다. 그렇군요. 사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앞으로는 약간 독감처럼 계속 이어질 것이다라는 말 많잖아요. 그래서 만약 정말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수요가 있을 것 같은데 특히 아직 백신 안 맞으신 분들도 많잖아요. 그런 미접종자 분들에게도 약간 매력적으로 다가올 수 있다. 좀 이렇게 느껴지는데 사실 이게 개발은 성공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개발 이게 좀 어렵지 않나요? 우선 전문가들 얘기를 들어보면 새로운 변이가 나올 때마다 시퀀스만 변경해서 항원을 추가해주면 되기 때문에 크게 어렵지는 않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백신이 진짜 효과를 보일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모든 변이 바이러스에 대항을 목적으로 개발을 하다가 다가 백신의 항원 양이 많아지면 몸에 부담이 돼서 오히려 작동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화이자와 모더나가 변이가 나왔을 때 이 변이 항원을 추가해서 기존 백신과 혼합하는 방식보다는 변이에 대한 백신을 따로 개발하는 방식을 염두에 두고 있는 이유라는 겁니다. 현재 화이자, 모더나 백신 용량은 각각 30마이크로그램과 100마이크로그램에 달합니다. 다만 앞서 다가 백신 비임상 중이라고 말씀드렸던 유바이오로직스는 스파이크 단백질 항원 10마이크로그램, 오미크론 항원 10마이크로그램 이런 식으로 용량을 조금 조절하는 방식을 고민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국내 기업들이 일가 백신도 만들지 못했는데 다가 백신을 만들 수 있겠느냐 하는 의혹도 나옵니다. 독감 백신도 일가 백신을 만든 이후에 다가 백신으로 그렇죠. 이렇게 개발이 진행됐다는 거죠. 하지만 국내 백신을 내놓지는 않았더라도 임상에 들어갔다면 다가 백신 개발 얘기가 아주 허무맹랑한 얘기는 아니다 이런 시각도 있습니다. 우선 임상에 들어갔다는 말은 플랫폼을 구축해뒀다는 말이라는 겁니다. 기본은 있다. 좀 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군요. 그런데 지금 아까 화이자, 모더나가 지금 굉장히 속도를 내고 있단 말이죠. 근데 이들 기업이 오미크론에 효과가 있는 백신을 빨리 내놓거나
뭐 아니면 기존 백신이 오미크론에 굉장한 효과가 어느 정도 있어서 그대로 맞으면 됩니다, 여러분들 이러면은 이 다가 백신에 대해서 약간 분위기가 좀 달라질 수도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도 들어요. 네, 그렇습니다. 기존 백신이 지금 오미크론 변이에도 효과를 보인다면 굳이 새로운 백신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우려 변이가 잇따라 등장을 하면서 국내 후발주자인 백신 제조사들이 다가 백신으로 돌파를 해보겠다 이런 태도 자체는 물론 긍정적입니다. 변이 바이러스에 빨리 대응을 할 수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쉽지는 않을 수 있다는 게 이번 영상의 핵심일 것 같습니다. 국내사들은 일단 일가 백신도 만들지 못한 데다가 다가 백신은 개발 초기 단계입니다. 만약 개발이 한없이 늦어지면 여러 번 백신을 맞지 않겠다 하는 이런 매력 자체를 잃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오미크론 변이에 대한 기존 화이자,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 얀센 백신이 효과를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모더나도 이 변이 바이러스에 대응이 가능한 다가 백신 후보 물질 2종을 개발 중이라고 사실 말했어요. 그래서 경쟁이 굉장히 지금 치열하다, 좀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국내 개발사의 다가 백신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코로나19 관련주에 지금 투자를 할 예정인 분들에게 좀 도움이 되는 내용일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